안녕하세요. 칠공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은 가사라는 장르의 문학입니다. 관동별곡은 송강정철이라는 사대부가 창작했기 때문에 양반가사이고요. 금강산을 유람한 기행가사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같은 정격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문학은 조선 초기에 경기체계가 쇠퇴하면서 확산되던 산문정신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체가는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시가 장르로서 주로 양반 귀족들이 향락적인 생활과 그들의 실상을 읊었던 문학적인 갈래입니다. 또한 산문정신은 위형적 규범이나 낭만적인 감상 그리고 시적 감각을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서 자유로운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문학상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문학이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송강정철이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조선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노계 박일로의 선상탄과 누황사와 같은 작품들이 이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문학은 전통적인 가사 형식에 개화기의 새로운 사상을 담아 표현한 개화가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비판, 자주독립의식의 고취, 사회현실의 풍자 등이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국경세가, 애국가, 그리고 의병가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가사문학은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문의 율격과 산문의 형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갈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조에서 계승한 운문의 율격 구조는 3, 4조 사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나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교술이라는 장르라는 점에서 산문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는 사대부가 문학의 창작과 수용의 주체였기 때문에 유교적 이념에 근거한 연군 그리고 자연의 찬미 이러한 서정적 가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실학사상에 근거하여 생활에서 소재를 구한 서사적 가사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관동별곡은 결사의 마지막 구가 시조의 종장과 같은 정격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월이 천삼만락에 안이 비친 대없다의 음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의 변격가사는 가사의 마지막 구가 시조의 종장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닮아있는 시조와 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3장 6구 12절의 짧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가사는 시조의 구절을 연속적으로 길게 늘여놓았기 때문에 장가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가사는 운문처럼 3, 4조 사음보의 운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정형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격가사의 경우에는 시조의 종장과 동일한 형식인 3, 5, 4, 3의 음수율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동별곡은 운문체와 가사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대부 작가의 문학이기 때문에 나라와 임금을 사랑하는 유교적 충의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사상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동별곡의 주제의식과 갈래는 관동지방 유람에 대한 감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행가사라고 할 수가 있고 임금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대부가사, 양반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주요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정철은 선조 시절 분쟁에 휘말려 전남 창평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동관찰사의 배명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양에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배명의 기쁨에 겨워 평구, 흑수, 치악, 소양, 동주, 회양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서쪽으로부터 금강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폭동폭포, 금강대, 진월대, 개신대, 그리고 활용소, 연못을 거쳐서 불정대에 이르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총석정, 삼일포, 의상대, 경포, 죽서를 거쳐 망양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이 관동별곡은 이전의 상충곡과 같은 작품과는 달리 새로운 시의 경계와 그리고 시의 모습을 창조한 대표적인 가사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대부의 호방한 기상과 뛰어난 문학적 수사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높은 경지로 승화시켜 표현한 가사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동별곡은 시조와 마찬가지로 3, 4조 사음보의 율격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이 앞뒤 형식이 유사한 대구법, 서사에서 유배지인 전남 창평에서 시작해서 한양, 평구, 흑수, 치악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적절한 감탄사를 사용해서 금강산을 유람한 화자의 감회를 형상화했습니다. 관동별곡에서 송강정철은 사대부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소임과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 더 만끽하고 싶은 인간의 본연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함축적 언어를 사용해서 잘 표현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사 부분에서 생략과 비약을 통해 부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전개함으로써 배명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7분구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